가을만 되면 가습이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시죠?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보일러가 고장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보일러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것. 두 번째, 설정을 잘못한 것.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방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가스비가 30% 이상 줄어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난방 필터입니다. 난방 필터가 뭐냐면요. 보일러 아래쪽을 보시면 작은 플라스틱 부품이 있어요. 이게 필터인데 이 필터는 바닥 난방 배관에서 올라오는 물속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막히면 보일러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뜨거운 물이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은 잘 안 따뜻해지고 가스만 계속 쓰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안전을 위해 이 순서는 꼭 지켜주세요. 가스 밸브부터 잠궈야 합니다. 보일러로 들어가는 노란 가스 호스가 달린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밸브를 배관이랑 가로로 꺾이게 돌리면 가스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가스 밸브를 잠근 다음에는 보일러 전원을 끄세요. 리모컨이나 보일러 본체 전원을 오프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일러 아래쪽을 보시면 빨간 손잡이 밸브 몇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밸브들은 가스가 아니라 물을 잠그는 밸브입니다.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 구분하지 마시고 전부 잠그세요. 이걸 잠가야 필터를 열었을 때 물이 갑자기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안전 준비가 끝났고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보일러 아래쪽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마개를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힘주실 필요 없습니다. 살짝만 돌리면 쑥 하고 빠집니다. 물이 몇 방울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건 정상이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터를 꺼내보면 빵처럼 생긴 부분에 검은 찌꺼기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흐르는 물에 칫솔로 살살 닦아주세요. 세제는 쓰지 마시고 물로만 씻으시면 됩니다. 다 닦았으면 원래 방향으로 그대로 다시 넣고 플라스틱 마개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단단히 닫아주세요. 이 방법은 5분이면 충분한데 이거 한번 청소해주면 난방 효율이 20%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에어백이에요. 방바닥 배관에는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면서 난방을 해요. 그런데 이 배관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제대로 못 돌아갑니다. 공기가 물기를 막는 거예요. 빨대로 음료수 마실 때 빨대에 공기가 차 있으면 잘 안 올라오잖아요. 보일러 배관도 똑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엔 우리 집 분배기 타입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싱크대 밑이나 보일러실에 분배기라는 게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나 신형 분배기에는 자동 에어벤트라는 게 달려있으니 이 과정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자동 에어벤트가 없다면 직접 해주셔야 하는데요. 배관마다 작은 나사 같은 게 달려있을 거예요. 이게 수동 에어벤트인데요. 살짝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치익 하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공기가 다 빠지면 물이 나올 텐데 물이 나오는 순간 바로 잠그세요. 모든 배관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가스비가 30-40%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누수 체크 해보세요. 보일러 밑바닥이나 연결 부위에 혹시 물자국 있나요? 혹은 배관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나요? 만약 물이 샌다면 일단 보일러 끄시고 빠르게 기사님을 불러야 합니다. 방치하면 아래집까지 피해갈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미리 점검해도 난방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일러 상태가 완벽해도 설정이 잘못되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턴 온도 설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돌 모드와 실내 온도 모드의 차이인데요. 우선 여러분 집 보일러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버튼 중에 온돌 또는 실내 온도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어떤 보일러는 그냥 아이콘으로만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온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죠. 그런데 이 차이를 알면 가스비가 꽤 차이 납니다. 먼저 실내 온도 모드부터 설명드리면 이 방식은 리모컨 안에 있는 센서가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재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방 안 온도가 18도면 20도까지 데우기 위해 보일러가 돌아가는 식이죠. 겉으로 보기엔 똑똑해 보이지만 이 방법엔 단점이 있습니다. 보일러 리모컨은 보통 거실벽이나 방 입구에 붙어 있는데요. 리모컨 근처에 냉장고나 열이 나는 가전이 있으면 센서는 따뜻하다고 착각해서 보일러를 덜 돌리고 그러면 방은 추운데 난방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현관문 근처에 리모컨이 있으면 문 열 때마다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센서가 계속 춥다고 느껴
보일러를 자주 켜게 되고 방은 이미 따뜻한데도 가스는 계속 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리모컨 위치에 따라 난방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는 게 실내 온도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집에선 온돌 모드를 사용합니다. 온돌 모드는 방 안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을 도는 물의 온도 기준으로 보일러를 조절하는 방식이라 센서 위치 영향을 덜 받고 난방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50도, 55도 같은 숫자인데 이건 방바닥 온도가 아니라 바닥 안을 도는 물의 온도입니다. 이 정도 물 온도면 바닥 표면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유지돼서 체감상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돌 모드 쓸 땐 보통 50도에서 55도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집이 오래됐거나 단열이 약하면 55도로, 신축이거나 우리 집이 따뜻하면 50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한편 우리 집엔 온돌 버튼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 사이, 처음엔 23도 정도로 맞추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올렸다 내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식은 온도를 올릴 때마다 보일러가 한번 세게 돌아가는 구조라 자주 만질수록 가스비가 더 나옵니다. 외출이 잦은 분들의 경우 외출 모드는 보일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동파 방지용으로 작동하므로 외출 시간이 4-5시간이라면 예약 기능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난방비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실수가 또 있어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설정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흔한 실수 먼저 알려드릴게요. 추우면 온도 올리고 더우면 내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리모컨 만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가스비 폭탄의 주범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 연비가 제일 좋죠. 근데 계속 급출발, 급점거 반복하면 연비가 확 떨어집니다. 보일러도 똑같아요. 온도를 올리면 보일러가 최대 화력으로 확 불을 때요. 그러다 온도가 올라가면 끄고 또다시 추워지면 다시 최대 화력으로 떼고 이 과정에서 가스가 엄청 낭비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침에 딱 한 번 온도를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저녁까지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일정한 온도로 계속 돌아가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외출 모드입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 끄기는 아까운데 외출 모드로 해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외출 모드는 이름과 달리 난방을 계속해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보일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집안이 많이 식었을 때, 즉 동파를 막아야 할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만 잠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단열이 잘 돼 있어서 보일러를 꺼도 집안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태에서 외출 모드를 해두면 체감상 보일러가 거의 안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인데요. 집이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다시 난방을 켜면 보일러가 한 번에 세게 오래 돌아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간이 반나절 이상이라면 외출 모드보다는 예약 기능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 시간이 4-5시간 정도라면 2-3시간 간격으로 30분 정도씩만 돌아가게 예약해두면 집안 온도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귀가했을 때 훨씬 빨리 따뜻해집니다. 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방식이 체감상 더 효율적이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온수 온도 설정입니다. 보일러 리모컨 보시면 온수 버튼이 있고 온도를 꽤 높게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샤워할 때 60도 물로 그대로 쓰진 않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결국 찬물을 섞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가 2가지 생깁니다. 첫째, 물을 필요 이상으로 데우느라 가스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둘째,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으면서 이미 데워놓은 물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권장하는 온수의 온도는 42도에서 45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찬물을 거의 섞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샤워나 설거지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집마다 사용량 차이는 있지만 온수 온도를 이렇게만 조절해도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리모컨을 보시고 온수 온도를 45도 안팎으로 한번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방마다 온도가 다른 분 계신가요? 이걸 편난방이라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호스로 물을 뿌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숲속꼭지에서 가까운 곳은 물줄기가 세게 나가지만 먼 곳은 약하게 나가잖아요. 보일러 배관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 싱크대 밑이
밑이나 보일러실을 보시면 분배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뜨거운 물이 각 방으로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러실에서 가장 먼 방과 가까운 방의 배관 길이는 다르죠. 보일러실 바로 옆에 작은 방은 배관이 짧으니까 뜨거운 물이 빨리빨리 돌아요. 그래서 금방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보일러실에서 먼 안방은 배관이 길잖아요. 물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잘 안 따뜻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분배기에 있는 밸브를 조절하면 돼요. 먼저 싱크대 밑이나 보일러실에 있는 분배기를 찾아주세요. 분배기를 보시면 배관이 여러 개 있고 각 배관마다 손잡이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게 밸브인데요. 우리 집 배관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각 밸브마다 방 이름이 있거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만약 표시가 없다면 하나씩 잠가보면서 어떤 방인지 확인하세요. 한두 시간쯤 후에 방을 만져보면 방이 어느 정도 따뜻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조절 방법은 보일러실에서 가장 가까운 방은 밸브를 반쯤 잠그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립니다. 보일러실에서 먼 방은 밸브를 완전히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안 쓰는 방이 있다면 그 방의 밸브는 완전히 잠가두시면 됩니다. 그래야 난방비 절약이 됩니다. 밸브를 조절했으면 하루 정도 돌려보세요. 그리고 각 방의 따뜻한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 아직도 차이가 나면 밸브를 조금 더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두 번만 조절해 보시면 우리 집에 딱 맞는 설정을 찾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만 지켜도 이번 겨울 난방비 절반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 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실천해보신 분들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경험담도 좋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럼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난방비 걱정 없는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